안녕하세요. 메디큐레이터 정선미입니다. 코성형은 기본 두세 번은 해야 내 코가 되는 거라면서요? 코성형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면 자주 등장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실제 주변 지인이 여러 번 재수술한 사람도 있고 성형 커뮤니티에서도 많이들 거론되는 이야기라서 코 수술하고는 싶지만 참 고민이 많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재수술을 할 생각을 하고 수술을 시작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코 수술 기본 두세 번은 해야 내 코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2019년 이전까지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 오늘 이 영상이 공개되는 이 시점부터는 처음 수술을 하려는 분도 재수술을 하려는 분도 내 인생의 마지막 코 수술을 한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 수술을 두세 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 코는 각자 타고난 모양들이 매우 다양하다.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복코, 낮은 코, 짧은 코, 들창 코, 화살코, 콧뼈가 넓은 코, 콧볼이 넓은 코, 매부리 코, 이렇게 많은 유형에서도 또 복합적으로 겹치는 코, 그 중에서 두세 개 또는 그 이상도 겹치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 두께별로, 피부가 두껍거나 얇거나 피부가 늘어나는 정도별로 잘 안 늘어나거나 늘어나는데 크게 무리가 없거나 자가 조직의 상태가 실하거나 부실하거나 이렇게 매우 다양합니다. 두 번째, 얼굴 부위 중 가장 입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모양이 바뀌어도 인상이 달라집니다. 조금 높아지거나 모양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즉 보형물의 높이, 넓이, 코를 이루는 각도에 의해 인상이 매우 달라집니다. 세 번째, 얼굴형, 눈, 입, 다른 얼굴 부위와의 조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어떤 수술이든 공통적이긴 하지만요. 코만 봤을 때 예쁜 코도 중요하지만 내 얼굴 이미지와 잘 어우러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각자 추구하는 모양도 다르고 유행이 따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버선코, 반버선코, 직선코, 인형 라인의 높은 코, 이렇게 추구하는 모양이 다르고 한 번씩 코가 예쁜 연예인이 보이면 그 코 모양에 꽂혀버리기도 하죠. 유난히 코 모양에 실증을 내는 분도 종종 있고요.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데도 모양이 실증나서 요즘 꽂힌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 재수술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점점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과거부터 현재까지 코 수술 방법이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깁니다. 하지만 꼭 들으셔야 합니다. 안 들으시면 본인 손해입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자, 2000년대 전에는 L자 실리콘으로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부 두께가 두툼하거나 모양에 큰 이상이 없는 분들은 현재까지도 잘 유지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은 L자 실리콘의 가장 큰 부작용인 피부 끝이 빨개지거나 얇아지거나 하는 이유로 재수술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000년대에서 2005, 6년대까지는 일자 실리콘을 콧대에 쓰고 코끝은 귀염골이나 인조 진피를 주로 쓰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튼튼한 구조물이 필요한 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죠. 또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인조뼈를 지지대로 써서 코끝이 너무 딱딱하거나 아파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죠. 또 중간에는 고어텍스가 유행처럼 등장을 했고, 고어텍스랑 실리콘이 합쳐진 고어실리 이런 보형물도 쓰이기도 하면서 또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절골이 필요한 코라서 절골 수술을 병행했는데 절골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개선 효과를 못 보는 케이스도 있었죠. 2006년에서 7년 요쯤부터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는데요. 수술 후 코끝이 떨어지거나 수술 후 코끝을 안전하게 좀 더 오똑하게,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코끝 떨어지는 부작용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었고요. 2010년 이후부터는 늑연골로 부족한 본인 재료를 더 많이 확보해서 코 수술의 완성도를 높였죠. 그리고 머리 쪽, 귀 뒤, 엉덩이 진피로 얇은 피부를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코 수술 인구가 2000년대부터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때그때 최상위 방법들로 수술을 하셨겠지만 아쉬움들이 남았고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재수술을 하다 보니 이렇게 수술을 두세 번씩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이렇게 재수술을 거듭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잘 개선이 된 분들도 많지만 이런 과정에서 코에 구축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심하게는 코가 일그러지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생겼습니다. 6번째, 의사쌤별로 실력의 차이도 있고 코 유형의 강점을 나타내는 부분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 코 수술이 수술할 때 변수가 가장 많이 생기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다양한 수술 경험과 노하우로 즉각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코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한 조직이 일부 흡수되기도 하고 수술 방법에 따라 변형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년에 걸친 대한민국 코 수술의 역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왜 코 수술이 두세 번은 해야 내 코가 된다는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시죠? 저도 성형외과 20년 경력자이긴 하지만 알면 알수록 정말 코 수술 어려운 것 같아요. 코 수술 잘하는 의사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중에서도 각각 잘하는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나에게 맞는 의사쌤 찾기가 정말 어려운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코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술 하시는 분도 재수술 하시는 분도 이 수술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요즘은 의사쌤들이 싫어하는 환자 유형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것저것 주워듣고 와서 이상한 질문을 하는 고객들을 싫어했는데 요즘은 자기 주관이 없이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을 싫어하십니다. 정선미TV 구독자라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2019년 코 수술 방법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수술을 결정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의 핑거팁 드릴게요. 첫 수술, 재수술 모두 포함입니다. 첫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 얼굴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이거 줄임말로 이제부터 내얼분이라고 할까요? 내 코가 어떤 유형의 코인지 잘 관찰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코에 대한 컴플렉스를 쭉 적는다. 세 번째, 개선이 되고 싶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부분을 적을 때에는 우선순위로 적습니다. 가장 개선하고 싶은 부분을 1번으로 시작하세요. 네 번째, 내가 선호하는 코 모양을 그려보던지 인터넷에 도는 사진이라도 캡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양도 하고 싶고 저 모양도 하고 싶고 한 10가지 정도를 찾으면 안 되겠죠? 좀 애매하다 싶으면 2명의 인물 정도만 선택해 보세요. 다섯 번째,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질문지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상담 투어를 할 병원의 수만큼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하실 때 의사쌤께 질문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하지만 100%를 기대하는 건 금물, 80% 정도가 만족 지점인 걸로 딱 정합시다. 참고로 의사쌤별로 견해들이 조금씩 틀릴 거예요. 그럼 3번에서 쓴 우선순위에 꼼꼼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상담 체크리스트를 상담을 하고 와서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쭉 고민을 잘 해보셔야 하고 여기서 한 분으로 정해지지 않고 이분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선생님 얘기도 맞는 것 같다 하면 다시 재상담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아리까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고 집에 와서 다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쌤께 수술을 해야 되겠다가 결정이 될 겁니다.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이 수술에 대한 결과에 내가 80% 이상은 만족을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만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나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 건 정말 비춥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 한 내 얼굴 중앙에 있는 가장 입체적인 구조물로 인정하고 예뻐하며 평생을 함께 살 거라는 각오로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코 수술 영상을 준비하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지겨워하실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런 이유 때문에 코 수술을 여러 번 하기도 했고 참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C 선미가 코의 유형별로 자세히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댓글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세요. 이 영상의 댓글은 상담이 아닌 앞으로 코 수술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